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폐쇄 이후에 우려됐던 은행 연쇄 파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은행들의 어려움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고객들이 예금을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면서 예금이 축소되고 있는 데다가 대출도 감소하면서 이 상당수 은행들이 유동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기 자동차 가격은 가솔린 등 화석연료 차량 가격에 비해서 훨씬 비싼 편인데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여러 가지 발생하는 부가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에 전기 자동차가 훨씬 경제적이라는 분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집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은행 위기가 이제 끝난 것으로 보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렇죠. 오늘 김나연 기자도 리포트를 한 내용인데요. 은행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게 단기가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또 보도를 했는데요. 은행권의 불안이 사실은 그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후에 좀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 걱정이 있었죠. 특히 시그네처 뱅크까지 파산하고 그러면서 이러다가 또 한 번의 금융위기 사태 같은 게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어떤 상황은 일단은 좀 잠잠해진 것 같죠. 그래서 상황이 좀 스탑이 되고 종료가 되고 좀 괜찮아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게 수습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파산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고 문제가 되는 은행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얘기고요. 지금 현재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더 지속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굉장히 좀 부정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월스트리트저널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근거는 뭡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미국 은행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금 상황이 좋지 않고 대출도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금 같은 경우는 은행이 손쉽게 그 자본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금원인데요. 은행이 예금주들에게 주는 이자가 굉장히 낮잖아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은행들은 싼 이자로 돈을 구해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이제 이익을 챙기는 대출 이자는 예금 이자보다 훨씬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들이 돈을 버는데 그 예금주들이 요즘 이제 돈을 빼고 있죠.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 이후에 이제 은행을 믿지 못하고 은행에 대한 이제 신뢰가 떨어지면서 돈을 빼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은행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단기 금융자산 투자 신탁 같은데 돈을 넣으면 이자가 높다는 걸 이제 깨달았고요. 은행에 돈을 넣으면 사실은 돈을 거의 불릴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워낙 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렇지만 돈을 불린다기보다는 딱히 특별한 투자 대상을 찾기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그 은행에 그냥 돈을 예치해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단기 신탁 같은 곳에 돈을 두는 게 이익이라는 걸 깨달았고 어차피 은행도 그러니까 은행에 둔 이유는 돈을 벌기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뒀는데 은행도 안전하지 않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 은행에 두면서 돈도 못 벌 바에는 그럼 리스크를 안 떠나도 그럼 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곳에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금주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지금 신뢰 위기를 맞고 있고요. 그러면 대출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금이 줄어들고 있고 대출 함부로 많이 했다가 대출이 부실화되고 이러면 은행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 규정 강화하고 기존 대출 관리 엄격해지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대출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예금도 지금 줄어들고요. 대출도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은행이
지금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근데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이 감소하면은 은행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 전체가 힘들어지죠. 은행들이 힘들어지면서 경제가 힘들어지죠. 은행들이 대출을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 같은 개인들한테도 하지만 회사들한테 많이 하잖아요. 회사들한테. 근데 그 회사들이 대출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활동이 안 되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개인 대출이 안 되니까 돈이 반드시 필요한데 써야 될 돈인데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예금이 축소되는 게 이제 저렴한 자금원이 상실된다는 의미고 고객들의 예금을 싼 이자로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대출해주면서 이제 수익을 챙겼는데 저렴하게 돈을 유출할 수 있는 자금원, 고객들의 예금이 줄어드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할 수가 없죠. 대출을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금주들 돈을 갖고 대출해 주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대출을 줄이는 거고 대출을 줄이니까 대출 수수료, 뭐 이자 등이 이제 줄어들면서 은행들의 수익이 줄어들죠. 은행들 어려워지고요. 기업들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업하잖아요. 근데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들은 지역은행 지역 중소은행들로부터 많이 대출을 받는데 이런 지역은행 중소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스몰 비즈니스가 자금의 어려움을 자금 융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가 미국 경제의 등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몰 비즈니스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스몰 비즈니스가 흔들리고 은행이 흔들리고 결국 미국 경제가 전체가 흔들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은행 위기감을 더 높이는 악재까지 겹쳤다고 하는데 어떤 악재입니까? 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지역은행이죠. 11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신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무디스 입장인데 미국 금융권 위기 의식에 기름을 붓는 조치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US 뱅크업, 자이언트 뱅크업, 뱅크 오브 하와이 등이 이번에 등급 하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업 한 번에 2계단이 강등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업이 전체 예금의 절반 이상이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 FDIC로부터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올해 1분기 동안 전체 예금의 11%가 빠져나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빠져나갔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디스는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업은 위험하다. 여기는 신용 등급을 좋게 줄 수가 없다. 2단계나 한꺼번에 강등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더 은행을 못 믿는 거죠. 무디스가 이렇게 11곳, 미국 은행 11곳이나 이렇게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네. 신용을 못 주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돈 빼는 거고요. 돈 빼니까 은행들 힘들어지고 은행도 힘들어지니까 기업 힘들어지고 뭐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띄는 파산 사태는 없지만은 은행들 상황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얘기네요. 좋지가 않죠. 지금 상황을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보면요. 골드만삭스가 자체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을 가지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은행 대출이 2%가 감소할 때마다 은행 수익이 1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계산에 따르면 은행 대출이 2%가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 이자 여러 가지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그게 다 사라지기 때문에 대출 2% 감소 때 은행 수익은 10%가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 은행 입장에서 대출이 줄어든다는 건 굉장한 수익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줄어드는 은행들은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지고 미국 전체 총 대출이 그러니까 미국의 그 모든 은행들의 대출을 합쳤을 때 미국 전체 총 대출이 앞으로 3%에서 최대 6%까지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골드만삭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3%에서 6%가 감소하면 미국 전체 은행들의 대출이 3%에서 6%가 감소하면 미국 경제 총생산이 0.3에서 0.5%포인트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금 골드만삭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들의 위기는 기업의 위기가 되고요. 기업 위기는 개인들의 위기가 되고 결국 그건 미국 전체 위기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고 실제로 골드만삭스 계산에 따르면 이렇게 은행 대출이 감소하게 되면 소형 은행 수백여 곳에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 그 리저널 뱅크라든가 이런 그 지역 은행, 소형 은행들
수백 곳, 최소한 수백 곳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꼭 파산까지 의미하는 건 아니래도 아무튼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소문이 나고 이러면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예금을 빼고 이럴 테니까 그럼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좀 지적인데 뭐 연방준비제도는 5월에도 금리를 지금 인상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은행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답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자동차 관련 소식인데요. 전기자동차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가솔린 차량에 비하면 비싸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뭐 요즘 테슬라가 뭐 가격 많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솔린 차량에 비하면 그래도 좀 높은 편이죠. 네. 컨슈머 리포트가 좀 발표한 걸 보면 미국의 신규 전기차 판매 가격이 평균 6만 $1,000입니다. 6만 $1,000.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이거보다 더 비싼 전기차도 있고 싼 것도 있지만 대략 전기차 살려면 6만 $6만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비싼 편이죠. 가솔린 차량 6만 $면 럭셔리 차량이죠. 럭셔리 차량이고 신규 가솔린 차량 판매 가격은 평균 4만 $9,000입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차량에 비하면 평균 가격으로 $10,000가 넘어요. 차이가 $12,000 나니까 굉장히 아직도 차이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차이가 높은데도 전기차에 대한 그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이 최근에 AP통신과 함께 전기차 관련한 공동 여론조사 실시했는데 여기 보면 미국인들의 41%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다음 자동차로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아직 미래 얘기니까 전기차 사야지 했는데 막상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살 수는 있지만 어찌 됐건 지금 내가 끄는 차가 뭐가 됐건 다음 차는 전기차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미국인들의 그 구입 의지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가 뭐 비싸서 지금 당장은 좀 망설이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전기 자동차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싸다. 지금 이런 얘기죠. 전기 자동차를 이제 구입하는 게 구입해서 이제 유지하는 게 말이죠. 구입하는 게 이제 싸다는 얘기인데 경제전문방송 CNBC가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는 효과.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구입할 때 비용만 보면 분명히 전기 자동차가 비싸고 가솔린 차량이 쌉니다. 근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CNBC 지적인데. 구입할 때 비용은 전기 자동차가 한 $10,000 이상 비싸지만 구입하고 나서 유지하면서 그 비용이 상쇄된다는 거죠. 자동차는 한두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아무리 못해도 3, 4년. 그 오래 타는 분들은 뭐 5년, 10년도 타시는데 장기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유지비 절감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는 게 가솔린 차량 구입하는 것보다 이득이다. 이게 CNBC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비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자동차를 구입하면 여러 가지 유지 보수 비용이 들잖아요. 예. 브레이킹 페달이 나가고 이러면 이제 그 정비소에 가서 맡겨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유지 보수 비용, 또 수리비. 뭐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 튜너 같은 것도 안 하는 같은 거죠. 것도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연료비. 오일 체인지도 없고. 오일 체인지도 그렇고 그 주유소 가서 이제 요 가솔린 차량은 가솔린을 넣어야 되는데 전기차는 그거보다 훨씬 좀 지금 저렴하고요. 그래서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전반적인 차량 유지 비용이 저렴하다. 이게 CNBC가 강력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만 비싸지 구입하고 나서 차량 유지하면서 굉장히 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비용이 일단 적게 드니까 그래서 유리하다 이런 얘기고요. 컨슈머 리포트가 2020년 보고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소유자 평균 20만 마일을 차량 수명이라고 볼 때 그 20만 마일을 달리면서 $6,000에서 $10,000 정도가 절감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2020년 보고서고 지금 2023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보다 3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더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건 이제 평균입니다. $6,000에서 $10,000는 이제 평균치가 이렇고 차량도 차 소유주에 따라서 얼마나 잘 차량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유지비가 적게 들 수 있고 많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전기차를 구입해서 잘 유지하면 가솔린 차량 구입해서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한 몇만 달러 정도의 그런 그 보수 유지 비용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10,000 정도의 판매가 차이는 있지만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를
많이 구입하라는 건데 뭐 그나저나 이런 걸 떠나서 어차피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정책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운전하게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싫든 좋든 전기차 사야 돼요. 이제는 뭐 가솔린 차량은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전기차를 구입하는 걸 생각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